까칠남녀도 당연히 비판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여성 혐오 시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열어젖히는 계기가 됐었던 건 아닐까. 일단 다크룸은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신작이어서요. 책의 주인공인 스테파니한테 완전히 제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페미니스트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흐름으로서도 그렇고 존버가 답이다. 저 너무 해맑았나? 너무 해맑은 너무 해맑은 슬랩 할까? 슬랩? 하나 둘 셋. 슬랩! 저는 영화 연구자이고요.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건 비하인드가 사실 있어요. 권김연아 선생이랑 저랑 되게 오래 서로 까칠남녀 안 하겠다고 토스했었거든요. 사실은 까칠남녀 하면서 방송 재밌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까칠남녀도 당연히 비판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같이 출연했었던 몇몇 패널들이 너무나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여혐 발언을 막 하는 것에 마이크를 줬었던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2월 25일에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우파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던 거죠. EBS의 까칠남녀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면서 섹스 칼럼니스트이면서 바이섹슈얼이면서 페미니스트인 은하선이라는 타겟을 잡아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기를 하면서 괴롭혔고, 한 달 넘게 EBS 앞에서 시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폐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은 작가를 하차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사실 이건 정치적 결단이었던 거죠. 손아람, 이현재, 저 이렇게는 더 할 수 없었고, 그러니 또 하차가 되고, 까칠남녀 시즌2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제도권 안에서 버티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약간 짠내 나는 이야기를 하는 단짠단짠 코너입니다. 성소수자의 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송을 좀 만들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이미지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 자체를 순화하는 게 전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소수자 의제들이 인터넷에서의 가짜뉴스를 어떻게 순화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인데요. 그랬을 때 뭘 검열해서 없애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싸우려면 더 많은 컨텐츠를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플래닛이라는 키워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번역한 책이고요. 다크룸이라는 책인데요.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로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던 수잔 팔루디의 최근작이에요. 이 책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 30년 만에 이메일이 이제 한 통 온 거예요. 그 이메일에서 내가 얼마 전 태국으로 건너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제 나는 진짜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메일이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로디가 그때부터 다시 아빠랑 교류를 시작해서 아버지가 2014년쯤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부다페스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와 인터뷰하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을 다룬 책이거든요. 이 시대의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페미니스트가 완전체로 세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한 사회의 한계를 껴안고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한계들을 결국 터뜨리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라서요.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하는 키워드 3개는 제가 사실 책 제목으로 뽑아왔거든요. 베룩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로즈마리 통의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그리고 마리아 미즈의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에서 자급의 삶.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 아닌가. 지금 이 시대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나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삶의 조건을 깨나가는 것이고, 그건 결과적으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지고 오는 인식론이고 운동이고 실천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내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억압과 차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로즈마리 통이 말하는 페미니즘 교체하는 관점들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의 중요성은 페미니즘의 역사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의 사조 자체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부터 해가지고 에코페미니즘, 전지구적 페미니즘, 퀴어 페미니즘까지 한 10개쯤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페미니즘이 역사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면서 분기하고 확장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페미니즘 안에서 무엇이 억압과 차별이고 이거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들이 하나의 입장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면서 가는 건데, 이 입장들이 사실 잘 들여다보면 다 완전히 칼로 무자르듯이 다른 게 아니라 관점들도 교차하고 있거든요. 페미니즘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이 페미니즘, 모두를 위한 교차하는 관점을 가진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건 어쩌면 자율적이고 자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삶, 내가 주체로 설 수 있는 삶에 대한 지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에게 교훈은 존버입니다. 워낙에 밖에서 혹은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공격도 받고 운동이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고 일희일비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역사를 보면 일희일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진보 운동에는 어느 운동이나 업앤다운이 있고, 2걸음 가면 3걸음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럼 또 그게 힘이 되어 4걸음 나아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페미니스트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흐름으로서도 그렇고, 존버가 답이다